2월 14일 NLDTV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30개가 넘는 조국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는 국민과 민생 대신 살아있는 권력 범죄의 은폐와 검찰 수사 차단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생 1번지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꼼수 1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부부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했고 각종 위조 서류로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성사시켰습니다. 자녀가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하고 사모펀드를 동원해 부자 놀이에만 바빴습니다. 그런 조국 부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비공개 소환조사, 건강 핑계로 한 수사 연기 등등 온갖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국 부부만큼 검찰 수사 특혜를 받은 피의자를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 청원을 발행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바로 조국 가족을 수사하던 조직입니다. 정권은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을 전부 과천시키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간부들에 대한 2차 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검찰의 직접 수사 조직만저 껍데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낸다고 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 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고 검찰이 아무리 허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가정고처 원성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 마저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대선 캠프 출신 신문인사 조혜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혜주를 임명 강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지적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비교해봐도 이것은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지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됐습니다.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는데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엉터리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에 꽂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거덜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을 들여 수리했고 새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월성 1호기를 고철로 만들기 위해 한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 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검찰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황한 자화자찬과 함께 경제 실정을 미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대국민 쇼로 끝나지는 않을지 주목합니다. 각본 없는 진행을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은 작년처럼 각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6개월도 안 돼서 검찰 수뇌부를 교체하고 좌천시킨 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라고 지시해놓고는 검찰이 그대로 실행하자 이제 검찰 인사 대참사를 벌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정권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고 민생은 토탄에 빠져 호적거리는데 과연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짓말 수사를 작동시키는지도 살펴볼 일입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는 신기루가 되었고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등의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남북 경협을 계속하자고 주장할지 국민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는 현실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조국 가족 수사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관련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 하나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진정 내용이 인정되면 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90일 이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6년간 검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총 938건의 진정 접수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쾌하고 불편하다라는 청와대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위 조사 카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동기입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인권위 상임위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괴를 같이 해온 대표적인 민주당 측 인사입니다. 청와대의 세세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최 위원장 삶의 행적을 보건대 인권위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한 청와대, 이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데 눈물겨운 조국 참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그 가족 일당이 저지른 온갖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당시에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분노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결국 덮기 위해서 조국 일당은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도 되고 있죠.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그 업계,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들 전체로 따지면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대선배입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재인 정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 개인의 인권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셨습니까? 정권은 주구가 되어서 날뛰던 그 검찰의 그 수사 행위에 영원히 그냥 혼이 나갈 정도인 그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국민들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재인 정부가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국민의 그 청원을 근거로 해서 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권위원회 제소를 하는 이 지경을 만드는 나라, 구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귀족 계급이던 노멘클라투라가 생각납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귀족 특권 계층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조국 가족, 조국 일당입니다. 윤석열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주요 보직에 대통령 수호대를 임명하고 이제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 비리 수사는 온갖 방해 공작을 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똑똑히 지켜보며 침묵하는 국민들의 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선관위가 결국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에 엄연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내로남불식 해석에
정말 의의가 없을 따름입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납치이 되는 동안 침묵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납치기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선 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보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분들이 받아치기가 힘드니까요. 솔직히 못 빨리 천천히 하고요.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독재의 정당으로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권관리위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사태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세들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좀 천천히 할게요. 원내대표와 또 사무총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위중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민중우리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당이 혼돈스럽습니까? 아니면 비례자유한국당이 혼돈스럽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처음부터 자매 정당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주당, 우리민중당 정체성이 서로 모호한 가운데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칭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 허용했던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매 정당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활하는 것은 더욱더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거 중립에 서야 할 중앙선관위가 선거 독재로 가고 있는 길이고 또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가는 이 국정난맥도 그러하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써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위원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조혜주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 출신입니다. 조혜주 이 상임위원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취재하고 강행할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엊그제 이 서울신문 조혜주 상임위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조혜주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 다 알다시피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서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13일 전체 회의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원이 이 중차대한 전체 회의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위원은 절대 이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언론 인터뷰를 피하는 것은 상식이고 표결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 제시, 바로 연이어서 조혜주 상임위원의 확인, 이런 절차가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 여의도 연구위원 출신인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불참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김용호 의원은 해외 출장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체 위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외 출장이 예견된 이 김용호 의원이 불참을 가정했더라면 얼마든지 회의 시간을 수정을 했어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전체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7명이 투표해서 4대3이었습니다. 만약 김용호 의원이 참석을 했더라면 가부 동수가 될 수 있었고 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례한국당 사용에 동의를 했다면 5대4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김용호 의원이 불참이 예견됐음에도 어제 이렇게 회의한 부분은 사전에 이해찬, 조혜주 이 두 분의 의사대로 각본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창당 신청을 한 것입니다.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에서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같은 사안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정당과의 오인과 혼동을 주는 것은 비례민주당이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인 것입니다. 이를 같은 기준잣대로 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특히 연동형 비례제 등 각종 날치기 정부 여당의 선거법 날치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앞장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우리는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항의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고 4.15 총선에 정말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조짐이 또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할 조짐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 상임위원회가 철저하게 지금 주시하고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 왜곡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한 달 전인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 원 이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 판매 단가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전직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 원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포인트 낮게 잡은 60%로 맞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을 54.4%로 높여 잡았습니다.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억지 하향 수정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 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만큼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왜곡 조작했는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당시 이사에서도 이사들에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주요 숫자를 모두 먹칠해서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감출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경제성 조작 범죄를 눈감아주려 한다면 감사원 역시 권력의 진열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죄 여부, 산업부 주요 당국자의 강요 직권남용 여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거짓말로 점철된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을 끝내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9일날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나니까 북측에 제국들 없잖아요. 북한 내무성에 1부부장을 지내고 지금 북한의 내무성 고문을 하고 있는 김계관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새벽벽부터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생일 축하 메시지 보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또 김계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친분 관계에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나아가서 김계관이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올려온 트럼프의 생일 축하 인사는 북조선 당국이 이미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김계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능멸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능멸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역사도 능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한미관계에 빚을 틈없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것도 모르고 있어요. 미국도 그걸 이야기 안 해준 것 같아요. 북한 정부에 대해서 무능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능멸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에게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만 무너진 줄 알 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파면 사건 없고 모두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데서 국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걱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떡국이 목에 넘어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로서 사실상 20대 국회 총선 전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검경수사법, 회수차례 개정되었던 또 유치원 3법 통과담으로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3대 허구 정권의 실상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그렇게 평화를 외쳤는데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 허구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된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이 소득주도에서 나라가 성장하는 성장 정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장 허구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주 허구 정권입니다.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모든 관련 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우리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들러리 네떠하게 하나 좌파, 야합 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년회를 겸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뒤편 의원 회계실에서 야당 출신 장관들과 야당 의원들이
신나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당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의원들 선거용 사진 막 찍더군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검찰하면 개혁, 총선하면 승리라고 외치면서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왔나요?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평화,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썩은 소대가리 앙천대사는 소리 한다고 우리 국가 원수를 모독합니다. 최근에는 가소로운 넋두리 한다고 우리 의정자들, 우리 여당 정부를 아주 비난되고 있습니다. 성장 얘기하셨죠? OECD 꼴찌로 기록했습니다. 57년 만에 일본한테도 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철저하게 파탄나고 무너뜨리고서 무슨 성장 얘기입니까? 평화하고 성장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션에 완성을 해서 드디어 민주주의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곧 군주 민수의 무서운 쓰나미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